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자, 4월 1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단락별로 끊어서 자, 오늘 증시 마감 동향부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의 경우 오늘 0.65%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는 0.42%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수급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딱 아시겠지만 코스피에서 기관이 오늘 굉장히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을 많이 던졌어요. 그런 거에 따라서 코스피가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제 뉴욕 증시를 포함한 이 글로벌 증시들이 오늘 하루는 조금 이제 쉬어가는 단계를 좀 거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방향성을 뭐 계속 아래로 잡을지 위로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한 내용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의 경우 이 자리에 대한 좀 내용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인데 기존적인 좀 고점 자리죠. 기존적인 고점 자리에 대해서 돌파를 좀 해주려고 꾸준히 좀 시도를 하는 모습이 보였으나 결국 박스권 상단에서 기관의 좀 매도 물량이 겹겹이 나오다 보니까 그 자리를 좀 지키지 못하고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반대로 코스닥도 하락을 한 건 마찬가지지만 코스닥은 뭐 큰 폭의 뭐 대량적으로 물량이 좀 매도 물량이 나왔다거나 하는 기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적인 이제 박스권 제시해드렸던 자리를 돌파해준 이후에 좀 20선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꾸준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조금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는 하다만 보시면 이제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하게 올라가던 20선이 점차 지금 이제 음봉세가 띄면서 완만해지고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상승의 폭이 점차 줄어들고 음봉이 점차 뭐 늘어난다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꺾일 수 있는 가능성들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꺾인다고 하면은 이 자리를 다시금 지켜줄 수 있을지 이런 내용까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거리두기가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10명 그리고 12시까지 24시까지죠. 1시간 연장이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슈가 2주 뒤에는 마스크를 다 벗을 수 있도록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대부분 조치가 해제될 수 있는 것을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다시금 좀 강세를 오늘 보이고 있던 것 같아요.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래서 증시에 사실 좋은 내용일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소비가 조금 촉진이 되면서 경제 활동이 정상화되는 내용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양방향의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편하게 말씀을 드려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그만큼 소비를 많이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물 경제에 점차 물가들이 많이 상승하는 게 점차 실물 경제에서 느껴지는 단계가 온다면 인플레이션이 꺼지지 않고 물가가 많이 오른다면 돈을 많이 쓸까? 똑같이 안 쓰려고 하지도 않을까? 이런 가능성 정도는 우리가 좀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우려감이 만약 인플레이션이 점차 심화되고 끊이지가 않는다면 이거에 대한 우려감이 증시를 좀 발목을 한 번쯤 잡을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다양한 뭐 물가 상승률 지표나 다양한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대응을 하면 그리고 증시의 움직임을 지켜보면 좋겠죠. 자, 오늘의 특징주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까 말씀을 드린 리오프닝 관련주들 일단 좀 강세를 많이 보였어요. 이거 뭐가 이렇게 많냐? 이를테면은 뭐 TJ 미디어가 연일 좀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노랑풍선, 뭐 항공주들도 좀 강세를 보였죠. 뭐 제주항공, 대한항공 이런 항공주들도 강세를 많이 보였고 좀 여담일 수 있지만 이제 항공편 예약이 계속해서 꽉 차고 있다고 해요. 뭐 항공 직접적으로 예약하는 거든 여행에 대한 예약이든 수요가 지금 엄청나다고 합니다. 리오프닝 기대감이 점차 좀 실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리오프닝 테마라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음, 그거에 대한 내용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료 관련주가 조금 또 상승을 했어요. 이제 뭐
TYM, 남해화학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강세를 보인 이유를 찾아보자고 하면은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5차 협상 이후 우크라이나 내 군사 활동 그 축소 입장을 좀 밝혔었는데 전쟁이 결국은 축소가 되지 않고 결국 이 러시아의 공습이나 우크라이나가 좀 공격을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기사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를 에워쌌던 러시아군의 20%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 건 맞지만 이는 철수가 아니라 재배치로 지금 판단이 되면서 전쟁에 대한 내용은 끊이지가 않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확실성이 좀 우려감이 계속되다 보니까 사료 관련주가 한번 좀 튀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쌍용차 인수 관련주죠. 에디슨 모터스에 대한 내용이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새롭게 좀 참여를 한다거나 인수에 대한 의사를 밝히는 기업들이 좀 있어요. 뭐 광림 오늘 점상이죠. 쌍방울 이것도 상한가. 뭐 비비안 이것도 상한가 근처까지 갔네요. 나노스 이것도 상한가. 다 좀 상한가를 갔어요. 재밌죠? 이제 증시에 좀 기대감을 가져보자면은 4월에는 FOMC가 없잖아요. 4월 달은 FOMC가 없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고용 지표나 물가 지표 등 이제 뭐 주말부터 해가지고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내용으로 증시가 일단 어떤 방향성을 잡을지 단기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를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적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장의 이제 상승 동력, 상승 모멘텀이라고 할 만한 게 뭐 기대감이 아니라 악재 해소예요. 결국은 악재가 해소가 돼야 되는 거지. 이거 엄청 좋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안 좋은 게 끝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보니까 이거랑 별개로 볼 수 있는 게 실적이죠. 실적이 좋은 거는 기업의 가치가 말 그대로 상향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이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그래서 1분기 실적에 따라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어떤 종목들을 좀 기대 있게 심도 있게 보고 있는지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이런 식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가구값이 인상이 된다. NX 월 1일부터 부업 가구 최대 10% 인상. 자 원부자재, 물류, 인건비, 유가 상승.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있는 모든 상황들, 모든 이 악영향들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소비자의 구매 부담이 더 커지는 건데 아까 제가 리오프닝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한국 가구 혹은 뭐 NX 이런 종목들이 좀 다음 주 월요일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시간외 같은 경우도 가구 관련주들이 한국 가구, 뭐 NX 다 좀 꽤나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 좀 살펴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